용산구 보강동에 자리한 작은 동네 시장에는 오전 6시가 되면 가장 먼저 불이 켜지는 가게가 있어요. 바로 레티와의 여성 의류점 화인이었어요. 베트남에서 온 지 15년, 한국에서 가게를 연 지 10년이 된 42세의 레티와는 이 시장에서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통했어요. 언니, 오늘도 일찍 나왔네. 아침 7시 반 떡집 할머니가 가게 문을 열며 레티와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레티와는 환한 미소로 인사를 받으며 가게 앞을 쓸고 있었어요. 그녀의 가게 앞은 항상 깨끗했어요. 본인 가게뿐만 아니라 옆 가게 앞까지 말끔히 쓸어놓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떡 언제 나와요? 우리 손님들이 할머니 떡 맛있다고 자꾸 물어봐요. 레티와의 한국말은 약간의 억양이 섞여 있었지만 10년 동안 시장에서 다져진 만큼 유창했어요. 그녀는 항상 다른 가게 상품도 손님들에게 추천해주곤 했어요. 옷을 사러 온 손님에게 옆 가게 떡 정말 맛있어요. 가족들 간식으로 사가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일상이었어요. 이 언니 참 고마워라. 우리 떡까지 홍보해주고. 떡집 할머니는 늘 레티와를 기특해했어요. 베트남에서 온 외국인이지만 시장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는 오전 9시가 되면 레티와의 진가가 더욱 드러났어요. 사장님, 이 블라우스 사이즈가 좀 큰 것 같은데요. 50대 중반의 단골 손님이 옷을 들고 말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잠깐만요. 이거 어때요? 고객님 피부톤에 이 색깔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디자인이 고객님 체형에 더 예쁠 거예요. 레티와는 단순히 옷을 파는 것이 아니라 손님 한 명 한 명의 체형과 피부톤, 취향을 기억해서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추천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녀의 단골 손님들은 다른 곳에서 옷을 사지 않았어요. 역시 화언니야. 항상 나한테 잘 맞는 옷만 골라줘. 손님이 만족스러워하며 옷을 사가는 모습을 보며 레티와는 뿌듯해했어요. 장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손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레티와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혼자 가게를 보는 노인 사장님들이 식사를 못했을 때면 꼭 도시락을 사다가 나눠드리곤 했어요. 할아버지, 점심 드셨어요? 제가 김밥 하나 사왔어요. 아이고, 화언니. 맨날 이러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우리 가족 아니에요? 레티와에게 시장 사람들은 진짜 가족이었어요. 베트남에서 혼자 한국에 와서 힘들게 자리를 잡으면서 시장 사람들에게 받은 도움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시장에 무슨 일이 생기면 레티와는 항상 제일 먼저 나섰어요. 작년에 과일 가게 이모님이 허리를 다쳐서 며칠 누워있을 때도 레티와가 과일 정리를 도와주었고, 정육점 사장님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도 가게 청소를 자원해서 했어요. 화언니가 없으면 우리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겠냐? 정육점 박사장님은 늘 그렇게 말했어요. 레티와는 시장의 작은 천사 같은 존재였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배려와 헌신 덕분에 시장 전체의 분위기가 더욱 따뜻하고 화목했어요. 저녁 8시 가게 문을 닫으며 레티와는 내일도 시장 가족들과 함께할 하루를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몰랐어요. 곧 닥칠 시련과 그 속에서 빛날 시장 사람들의 진정한 우정을. 7월 마지막 주 기상청에서는 연일 폭우 경보를 발령했어요. 하지만 시장 사람들에게는 일상이었어요. 비가 와도 장사는 계속되어야 했거든요. 레티와도 평소처럼 아침 6시에 가게를 열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오전에는 그저 조금 센 빗줄기 정도였어요. 손님들도 우산을 쓰고 평상시처럼 시장을 다녔어요. 레티와는 새로 들여온 가을 신상품들을 정리하며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화언니, 비가 좀 세게 오네요. 점심때쯤 반찬 가게 김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괜찮을 거예요. 작년에도 이 정도는 왔었잖아요. 레티와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이 시장에서 10년을 살면서 비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긴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후 3시경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점점 거세져서 손님들과 대화하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시장 골목 여기저기서 물이 역류하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네. 물이 왜 이렇게 해? 레티와가 가게 밖을 내다보니 평소에는 잘 빠지던 빗물이 골목에 고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발목 정도였는데 점점 무릎까지 차올랐어요. 오후 4시 상황은 심각해졌어요. 시장 전체가 물바다가 되었고 각 가게 안으로도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레티와의 가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아, 큰일이야. 레티와는 급하게 옷걸이를 높은 곳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어요. 물이 너무 빨리 차올랐거든요.
바로 그때였어요. 화씨, 빨리 옷들 옮겨. 반찬가게 김 사장님이 물을 헤치며 달려왔어요. 뒤이어 정육점 박 사장님도 고무장화를 신고 뛰어왔어요. 언니, 우리가 도와줄게. 떡집 할머니와 과일가게 이모님까지 너너댓 명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어요.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지만 아무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거부터 옮기자. 정육점 박 사장님이 가장 비싼 정장들이 걸린 옷걸이를 들어올렸어요. 할머니는 위험해요. 아니야, 괜찮아. 화언니 도와야지. 70이 넘은 떡집 할머니도 겉옷들을 품에 안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물속을 헤치며 옷들을 안전한 2층으로 옮겼어요. 레티와는 고마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사장님들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이런 도움을? 뭔 소리야? 우리가 가족 아니냐? 반찬가게 김 사장님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2시간 동안 계속된 구조 작업 끝에 행거에 걸려있던 옷들은 대부분 건져낼 수 있었어요. 시장 사람들이 행거째로 들어서 2층으로 옮겨준 덕분이었어요. 하지만 창고와 매장 바닥에 쌓아두었던 상품들은 어쩔 수 없었어요. 다행이네. 행거에 있던 건 다 살렸어. 과일가게 이모님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고마워요. 사장님들이 아니었으면 이것도 못 건졌을 거예요. 레티와는 고마웠지만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행거에 걸린 옷들만 건진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지만 창고와 바닥에 있던 대부분의 상품들은 물에 잠겨서 완전히 못쓰게 되었거든요. 레티와는 젖은 옷을 입고 서 있는 시장 사람들을 보며 마음이 벅찼어요. 자신의 가게를 구하기 위해 자신들의 일도 제쳐두고 달려온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물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레티와는 창고 문을 열어보고 절망했어요. 바닥에 쌓아두었던 박스들이 모두 물에 젖어 찌그러져 있었고 안에 든 옷들은 진흙탕이 되어 있었어요. 매장 바닥에 진열해 두었던 옷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뭐야? 다 망했네. 레티와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10년 동안 모은 재고의 80%가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행거에 걸린 옷들만 건졌을 뿐 나머지는 모두 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화언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그래도 행거에 있던 건 다 살렸잖아요. 반찬가게 김 사장님이 위로해 주셨지만 레티와는 망연자실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레티와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 몰랐어요.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레티와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가게에 나왔어요. 밤새 물에 젖은 상품들을 정리해야 했어요.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화언니, 일찍 나왔네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아침 7시 떡집 할머니가 물걸레를 들고 나타났어요. 곧이어 반찬가게 김 사장님과 정육점 박 사장님도 청소도구를 들고 왔어요. 사장님들, 어제도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이런 것까지. 아니야, 혼자서 언제 다 하려고. 우리가 함께 해야지. 모든 사람들이 묵묵히 물에 젖은 옷들을 치우고 바닥을 청소해 주었어요. 버려야 할 옷들만 해도 트럭 2대 분량이었어요. 레티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오전 10시쯤 되니 가게가 거의 원래 모습을 찾았어요. 물에 젖었던 벽지 일부만 교체하면 될 정도였어요. 레티와는 2층에 옮겨두었던 옷들을 다시 아래로 가져와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피해가 꽤 크네요. 옷들을 하나씩 확인해보니 생각보다 손상이 많았어요. 바닥에 있던 옷들은 대부분 물에 젖어서 못쓰게 되었고 겨우 건진 옷들도 반 이상이 세탁해도 팔기 어려운 상태였어요. 특히 여름 정리 세일용으로 준비했던 옷들이 거의 다 망가졌어요. 아이고, 손해가 좀 크네요. 레티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어제는 정말 큰일 날 뻔했지만 시장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거든요. 오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업 준비를 했어요. 옷들을 다시 걸고 진열을 정리하고 가격표도 새로 붙였어요. 습기 때문에 떨어진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화언니, 가게 다시 열어요? 과일가게 이모님이 궁금해하며 물어보셨어요. 네, 그래도 어떻게든 해봐야죠. 시장 사장님들이 그렇게 도와주셨는데요. 레티와는 손해가 컸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망가진 옷들은 정리하고 살릴 수 있는 것들로 다시 진열을 시작했어요. 예전보다 상품 수는 줄었지만 그래도 가게를 열 수는 있었어요. 그거 다행이네. 우리 단골 할머니들이 언제 문 여느냐고 자꾸 물어보시던데. 레티와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자신의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있다는 게, 그리고 그 손님들이 자신을 기다린다는 게 정말 고마웠어요. 이틀 후 레티와의 가게는 다시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어요. 진열된 옷의 수도 절반 이하로 줄었고
새로 교체한 벽지 뒤로는 아직 습기 냄새가 났어요. 그래도 장사는 해야 했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와서 걱정스럽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화언니 많이 힘들었겠어요. 옷이 많이 줄었네요. 50대 단골 아주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네, 손해가 좀 컸어요. 그래도 시장 사장님들이 도와주셔서 이 정도라도 건질 수 있었어요. 힘내세요. 천천히 다시 채워가면 되잖아요. 손님들의 격려가 레티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았어요. 당장 매출이 줄어들 게 뻔했거든요. 일주일 후 레티와의 가게는 겨우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텅 빈 매장에 행거 몇 개만 덩그러니 서 있었어요. 팔 수 있는 옷은 고작 30벌 정도였어요. 화언니, 이거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겠어요. 50대 단골 아주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천천히 다시 채워야죠. 레티와는 억지로 웃으며 답했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어요. 당장 생활비도 걱정인데 새 상품을 들여올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매출은 예전의 10분의 1도 안 되었어요. 레티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한숨만 쉬었어요.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시장 사람들이 그렇게 도와준 걸 생각하면 쉽게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레티와는 몰랐어요. 이 평온함이 폭풍 전의 고요라는 걸. 더 큰 시련이 바로 코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레티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겨울 상품을 주문했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코트와 패딩, 목도리 등을 들여왔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였어요. 이번만큼은 정말 잘 되어야 하는데. 레티와는 창고에 쌓인 새 상품들을 보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침수로 모든 걸 잃다시피 했지만 마지막 기회였어요.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침수 피해 이후 레티와는 간신히 정리를 마치고 얼마 안 되는 옷들로 가게를 다시 열었어요. 텅 빈 매장이 초라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레티와는 8시에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침수 이후로 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했는데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아서 걱정이 많았어요. 오늘도 수고했다. 내일은 더 잘 될 거야. 레티와는 작은 위안을 삼으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새벽 4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여보세요? 화언니, 큰일 났어요. 시장에 불이 났어요. 반찬가게 김 사장님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레티와는 잠에서 완전히 깨어났어요. 네. 불이요? 어디에요? 화언니 가게 창고요. 빨리 나와요. 레티와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급하게 옷을 입고 택시를 타고 시장으로 달려갔어요. 멀리서부터 연기가 보였고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시장에 도착한 레티와는 그 광경을 보고 주저앉을 뻔했어요. 자신의 가게 뒤편 창고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고 있었어요. 소방관들이 물을 뿌리고 있었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어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레티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창고 안에는 침수 이후 간신히 새로 들여온 가을 상품들이 모두 들어있었거든요. 화언니, 다치지 마세요. 떡집 할머니가 레티와를 붙잡았어요. 레티와는 창고 쪽으로 뛰어가려고 했지만 소방관들이 막았어요. 안 돼요. 위험해요. 제발, 제발 괜찮기를. 레티와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화염은 점점 더 거세져만 갔어요. 2시간 후 불은 완전히 꺼졌어요. 하지만 창고는 완전히 전소되었어요. 레티와는 소방관의 허락을 받고 창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다 탔네요. 검게 탄 잔해만 남아있었어요. 침수 이후 간신히 들여온 가을 상품들, 자켓과 블라우스와 바지들이 모두 재가 되어버렸어요. 몇백만 원어치의 상품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레티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침수 때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화언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정육점 박 사장님이 어깨를 두드려 주셨지만 레티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탄 잔해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소방관이 다가와서 화재 원인을 설명해 주었어요. 침수 이후 새로 설치한 전기 배선에서 누전이 발생한 게 원인이었다고 했어요. 습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정말 하필이면. 레티와는 자신의 운명이 원망스러웠어요.
침수로 거의 모든 걸 잃고 간신히 일어서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불까지 나서 완전히 끝장이 난 거예요. 해가 뜨자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모두 안타까운 표정으로 레티와를 바라봤어요. 화언니 진짜 힘들겠어요. 과일 가게 이모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레티와는 처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정말 막막했어요. 가게도 텅 비어있고 창고도 전소되고 간신히 들여온 상품들도 모두 사라졌어요. 도저히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날 오후 레티와는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재 다음 날 아침 레티와는 가게에 나오지 못했어요. 집에서 하루 종일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화언니 괜찮아요? 어제부터 가게 문이 닫혀 있어요. 반찬 가게 김 사장님이 걱정이 되어서 집까지 찾아왔어요. 사장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레티와는 처음으로 김 사장님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침수로 거의 다 잃었는데 이번엔 불까지. 정말 하늘이 저를 미워하나 봐요. 아니야, 화언니. 그런 말 하지 마. 김 사장님도 눈물을 글썽이며 레티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사흘 동안 레티와는 가게 문을 열지 못했어요. 일어날 힘도 뭔가를 할 의욕도 전혀 없었어요. 시장 사람들이 돌아가며 안부를 물어봤지만 레티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레티와는 침대에 누워서 계속 그런 생각만 했어요.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2달 사이에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침수와 화재로 상품은 물론이고 단골 손님들의 신뢰까지 잃을 것 같았어요. 넷째 날 과일 가게 이모님이 찾아왔어요. 화언니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일단 밖이라도 나와요. 전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게도 텅 비었고 돈도 없고.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모님의 말에 레티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모님이 뭘 도와주셔도 한계가 있어요. 상품을 새로 들여오려면 몇백만 원은 있어야 하는데. 며칠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출 상환에 대한 독촉이었어요. 레티와는 전화를 받고 더욱 절망했어요. 어떻게 갚죠? 팔 상품도 없는데. 그날 밤 레티와는 진지하게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려했어요. 한국에서의 15년이 모두 헛된 시간이었던 것 같았어요. 엄마한테 연락해볼까? 베트남에 계신 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어머니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레티와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가게는 계속 문을 닫고 있었고 레티와는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기만 했어요. 화언니, 이러면 안 돼요. 손님들이 자꾸 물어봐요. 떡집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저 이제 정말 못하겠어요. 다시 시작할 힘이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레티와는 이미 마음을 닫아버린 상태였어요. 아무도 자신을 도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어요. 레티와는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져갔어요. 가끔 시장을 지나가는 단골 손님들이 가게 문이 왜 닫혀 있는지 물어봤지만 레티와는 제대로 대답할 수도 없었어요.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레티와는 빈 가게 안에 혼자 앉아서 중얼거렸어요. 15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설렘도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의 기쁨도 모두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레티와는 몰랐어요. 시장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말이에요. 레티와가 절망에 빠져 있는 동안 시장에서는 조용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반찬 가게 김 사장님이 먼저 나섰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화언니가 그동안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김 사장님은 시장 상인들을 하나씩 찾아다니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육점 박 사장님, 화언니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요? 당연하지. 그 착한 사람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떡집 할머니도 흔쾌히 동의했어요. 우리 화언니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데. 뭔가 해줘야지. 과일 가게 이모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화언니 없으면 우리 시장이 얼마나 썰렁해지겠어요. 꼭 도와드려야 해요. 이렇게 시장 상인 15명이 모였어요. 모두가 레티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김밥집 사모님이 물어봤어요. 일단 성금부터 모으자. 조금씩이라도 모으면 될 거야.
김 사장님의 제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20만 원 낼게요. 저도 15만 원 낼 수 있어요. 할머니인 저도 10만 원은 낼 수 있어요.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모두 자신의 형편에 맞춰서 정성을 모았어요. 그리고 상품도 좀 나눠드리면 어떨까요? 과일 가게 이모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맞아요. 제가 옷걸이랑 진열되는 여분이 있어요. 문구점 사장님도 나섰어요. 저는 포장지랑 가격표, 계산기 이런 것들 드릴 수 있어요. 이틀 동안 시장 상인들은 비밀리에 준비했어요. 성금은 250만 원이 모였고 가게 운영에 필요한 물건들도 꽤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옷이잖아요. 어떻게 하죠? 김 사장님이 고민했어요. 그때 정육점 박 사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내 친구가 동대문에서 의류 도매하거든. 한번 물어볼게. 정말이요? 그럼 혹시 박 사장님은 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레티와의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알았어. 내가 좀 싸게 해줄게. 박 사장님의 친구는 흔쾌히 도와주기로 했어요. 원래 가격의 반값에 옷들을 제공해주겠다고 했어요. 정말 고마워.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 이제 준비가 다 되었어요. 성금과 도매상의 도움으로 레티와의 가게를 다시 채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달하죠? 화언니가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떡집 할머니가 걱정했어요. 맞아요. 워낙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라서요. 과일 가게 이모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일단 가게부터 정리해놓고 화언니한테 같이 새 출발하자고 하는 거야. 김 사장님의 제안이 좋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어요. 3일 후 드디어 작전이 시작되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화언니한테는 비밀이에요. 깜짝 선물이니까요. 김 사장님이 다시 한번 당부했어요. 화언니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 기대돼요. 문구점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였어요. 레티와를 위한 따뜻한 기적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레티와가 절망에 빠져 있는 동안 시장에서는 조용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반찬가게 김 사장님이 먼저 나섰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화언니가 그동안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김 사장님은 시장 상인들을 하나씩 찾아다니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육점 박 사장님, 화언니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요? 당연하지. 그 착한 사람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떡집 할머니도 흔쾌히 동의했어요. 우리 화언니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데. 뭔가 해줘야지. 과일 가게 이모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화언니 없으면 우리 시장이 얼마나 썰렁해지겠어요. 꼭 도와드려야 해요. 이렇게 시장 상인 15명이 모였어요. 모두가 레티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김밥집 사모님이 물어봤어요. 일단 성금부터 모으자. 조금씩이라도 모으면 될 거야. 김 사장님의 제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20만 원 낼게요. 저도 15만 원 낼 수 있어요. 할머니인 저도 10만 원은 낼 수 있어요.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모두 자신의 형편에 맞춰서 정성을 모았어요. 그리고 상품도 좀 나눠드리면 어떨까요? 과일 가게 이모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맞아요. 제가 옷걸이랑 진열되는 여분이 있어요. 문구점 사장님도 나섰어요. 저는 포장지랑 가격표, 계산기 이런 것들 드릴 수 있어요. 이틀 동안 시장 상인들은 비밀리에 준비했어요. 성금은 250만 원이 모였고 가게 운영에 필요한 물건들도 꽤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옷이잖아요. 어떻게 하죠? 김 사장님이 고민했어요. 그때 정육점 박 사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내 친구가 동대문에서 의류 도매하거든. 한번 물어볼게. 정말이요? 그럼 혹시 박 사장님은 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레티와의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알았어. 내가 좀 싸게 해줄게. 박 사장님의 친구는 흔쾌히 도와주기로 했어요. 원래 가격의 반값에 옷들을 제공해주겠다고 했어요. 정말 고마워.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 이제 준비가 다 되었어요. 성금과 도매상의 도움으로 레티와의 가게를 다시 채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달하죠? 화언니가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떡집 할머니가 걱정했어요. 맞아요. 워낙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라서요. 과일 가게 이모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일단 가게부터 정리해놓고 화언니한테 같이 새 출발하자고 하는 거야.
김 사장님의 제안이 좋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어요. 3일 후 드디어 작전이 시작되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화언니한테는 비밀이에요. 깜짝 선물이니까요. 김 사장님이 다시 한번 당부했어요. 화언니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 기대돼요. 문구점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였어요. 레티와를 위한 따뜻한 기적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레티와는 평소처럼 늦게 일어났어요. 요즘 들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지내고 있었거든요. 점심때쯤 되어서야 겨우 씻고 나와서 시장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가게 앞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보였어요. 저게 뭐지? 가까이 가보니 시장 상인들이 모두 모여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레티와는 깜짝 놀랐어요. 사장님들 여기서 뭐 하세요? 아, 화언니. 왔네요. 반찬가게 김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레티와를 맞았어요. 우리가 화언니 가게 좀 정리해주고 있어요. 레티와가 가게 안을 들여다보니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텅 비어있던 가게에 옷걸이들이 가지런히 세워져 있었고 새로운 옷들이 하나둘 걸리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화언니,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떡집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선물이요? 그래요. 우리 시장 사람들이 다 함께 준비한 거예요. 정육점 박 사장님이 설명해 주었어요. 성금도 모으고 도매상 연결도 해서 옷들도 준비했어요. 레티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이럴 수는 없어요. 너무 큰 도움이에요. 레티와는 고개를 저으며 말렸어요. 뭔 소리야. 화언니가 그동안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김 사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작년에 내가 허리 다쳤을 때 누가 과일 정리 도와줬어? 화언니잖아. 과일 가게 이모님이 말했어요. 우리 박 사장이 코로나 걸렸을 때도 화언니가 가게 청소 다 해줬잖아. 정육점 사모님도 거들었어요. 그때마다 고맙다고 하면 뭔 소리냐고 했잖아. 우리가 가족이라고. 떡집 할머니의 말에 레티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이제 우리가 화언니 도와줄 차례야. 가족이니까. 김 사장님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레티와는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동안 혼자 견뎌내려고 했던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레티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15년 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울지 마요, 화언니. 이제 시작이에요. 문구점 사장님이 위로해 주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시장 상인들은 레티와의 가게를 정리해 주었어요. 옷들을 정리하고 진열대를 닫고 가격표를 붙이는 일까지 모두 함께 했어요. 이거는 인기 많은 스타일이에요. 여기 앞쪽에 걸어놔요. 김밥집 사모님이 옷을 정리하며 조언해 주었어요. 이 색깔 옷들은 같이 모아놓으면 예뻐 보일 거예요. 슈퍼마켓 사장님도 도와주었어요. 저녁이 되자 가게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텅 비어있던 가게가 옷으로 가득 찼어요. 마치 마법이 일어난 것 같았어요. 와, 정말 꿈 같아요. 레티와는 가게를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반찬가게 김 사장님이 레티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그런데 정말 받아도 될까요? 너무 큰 도움인데. 레티와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화언니, 우리가 언제 남이었어요? 가족끼리 뭘 그런 걸 따져요. 떡집 할머니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웃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과일 가게 이모님도 동의했어요. 그날 밤 레티와는 혼자 가게에 남아서 새로운 옷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손으로 하나하나 만져보니 꿈이 아니라는 게 실감났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레티와는 감격스러워서 또 눈물이 났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새로운 기회가 생긴 거예요. 내일부터 정말 열심히 해야지. 사장님들한테 누가 되지 않게. 레티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해서 시장 사람들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어요. 창밖을 보니 시장이 고요했어요. 하지만 레티와의 마음은 다시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가슴을 뛰게 했어요. 이틀 후 레티와의 가게가 정식으로 재오픈하는 날이었어요. 아침 6시부터 레티와는 가게 앞을 깨끗이 쓸고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시장 사람들이 정성껏 준비해준 가게를 보니 정말 새 것 같았어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야. 정말 열심히 해야지. 레티와는 마음을 다잡으며 가게 문을 열었어요. 화언니,
오늘 재오픈이죠? 아침 7시 떡집 할머니가 제일 먼저 축하하러 왔어요. 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이제 시작이야. 화이팅! 곧이어 다른 시장 사람들도 하나둘 찾아왔어요. 화언니, 대박 나세요. 김밥집 사모님이 손을 흔들며 응원해 주었어요. 우리가 항상 응원할게요. 과일가게 이모님도 웃으며 격려해 주었어요. 오전 9시 첫 손님이 찾아왔어요. 예전 단골 아주머니였어요. 어머, 화언니. 가게 다시 열었네요. 네,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동안 옷 살 데가 없어서 힘들었거든요. 아주머니의 말에 레티와는 뭉클했어요. 자신을 기다려준 손님이 있다는 게 정말 고마웠어요. 이 블라우스 예쁘네요. 얼마예요? 그거요? 4만 원인데. 아주머니한테는 3만 원에 드릴게요. 아니에요, 정가로 주세요. 화언니 힘내라고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 싶어요.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레티와는 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점심시간쯤 되니 반찬가게 김 사장님이 도시락을 들고 왔어요. 화언니, 첫날이니까 점심 못 먹을 것 같아서요. 사장님,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시고. 당연한 거죠. 우리 가족 아니에요? 김 사장님은 늘 그렇듯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루가 지나니 매출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왔고 새로운 손님들도 찾아왔어요. 정말 신기해. 이렇게 빨리 회복될 줄 몰랐는데. 저녁에 가게 문을 닫으며 레티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가게는 완전히 정상 궤도에 올랐어요. 매출도 예전 수준을 회복했고 손님들의 반응도 좋았어요. 화언니,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문구점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다 사장님들 덕분이에요. 정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감사는 무슨. 화언니가 행복한 게 우리도 기뻐요. 한 달 후 레티와는 특별한 준비를 했어요. 시장 상인들을 위한 작은 감사 파티였어요. 사장님들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레티와가 가게 앞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뭐야, 화언니. 무슨 일이야? 김 사장님이 궁금해하며 다가왔어요.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그동안 받은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서요. 레티와는 케이크와 음료수를 준비해 두었어요. 어머, 이게 뭐야? 떡집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사장님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포기했을 거예요. 레티와는 진심을 담아 인사했어요. 화언니, 그런 말 하지 마요. 우리가 뭐 별거 있나요? 과일가게 이모님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정말 큰 도움이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레티와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저녁 시장 전체가 따뜻한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케이크를 나누어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이제 정말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것 같네요. 정육점 박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앞으로도 서로 도우며 살아가요. 김 사장님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레티와는 가게 문을 닫으며 시장을 바라봤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절망의 나락에 있었는데 이제는 희망찬 미래가 보였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 시장에 와서 이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레티와는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올렸어요. 침수와 화재라는 큰 시련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더욱 끈끈한 가족 같은 관계를 만들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이 시장에서 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레티와의 마음에는 다시 한번 따뜻한 희망이 가득 찼어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큰 시련을 주기도 해요. 레티와처럼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평소에 시장 사람들에게 베푼 작은 친절들이 결국 큰 기적으로 돌아왔어요. 우리도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작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보면 어떨까요? 그런 따뜻함이 모여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늘 따뜻한 관심 보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